박스를 싸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 내 물건이 이렇게 적었다는 걸. 30년을 살았는데 내 이름표가 붙은 건 낡은 카메라 하나, 대학 때 입던 코트 한 벌, 그리고 서랍 깊숙이 숨겨둔 여권. 나머지는 전부 우리였습니다. 우리 집, 우리 식탁, 우리 시간표. 오늘 저는 그 우리에서 나를 꺼내봅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5시 32분, 민재가 일어나기 8분 전. 냉장고 문을 열고 어젯밤 손질해둔 시금치를 꺼냅니다. 민재는 나물이 짜면 안 먹고 유나는 당근이 보이면 짜증을 내고 손주들은 반찬이 3가지가 넘으면 산만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웁니다. 각자의 입맛, 알레르기, 기분까지. 엄마, 김치는 국산으로만 사세요. 애들 속 버려요.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예요. 1분만 늦어도 학원이 늦어져요. 할머니, 나 오늘 치킨 먹고 싶어. 빨래도 따로 합니다. 민재 와이셔츠는 손빨래, 유나 니트는 울코스, 아이들 체육복은 강하게. 저녁 6시, 식탁에 6개의 그릇이 놓입니다. 제 그릇은 언제나 마지막입니다. 식으면 다시 데우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루가 톱니처럼 돌아갑니다. 정확하게, 빈틈없이, 제 시간에 맞춰서. 그런데 말이죠. 누가 제 톱니를 돌려주는 걸까요? 재활 치료를 받은 지 석 달째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딱 소리를 내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습니다.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어요.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 쪼그려 앉지도 마세요. 그날 저는 웃었습니다. 쪼그려 앉지 말라고요? 그럼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하죠? 베란다 김장독은요? 핸드폰을 켰더니 카톡 알림이 19개였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뭐예요? 어머니, 제 검은 블라우스 어디 있어요? 엄마, 서류 좀 찾아주세요. 서재 어딘가에 세탁기 돌릴 때 제 니트도 같이요. 급해요. 할머니, 나 배고파.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보였습니다.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엄마, 어머니, 할머니. 저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왔던 걸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함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저를 지워왔습니다. 이 집은 제 이름으로 샀습니다. 25년 전 남편과 함께 대출을 받아서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대출은 제가 갚았습니다. 새벽 식당 설거지, 낮 시간 가사 도우미. 민재가 대학 갈 때, 유나가 결혼할 때 이 집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았죠. 그리고 5년 전 마지막 대출을 갚았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소주를 마셨어요. 이제 내 집이구나. 하지만 진짜 내 집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고 싶은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바다가 보고 싶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곳. 누군가의 도시락을 싸지 않아도 되는 아침.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빠르게 처리해주세요. 부동산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혹시 사정이 있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사 가려고요. 제가 살고 싶은 곳으로. 끊고 나서야 눈물이 났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해방이었습니다. 저녁 7시, 민재와 유나가 퇴근했습니다. 유나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박스들 뭐예요? 대청소하세요?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사가. 민재가 웃었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어디를 이사를 가요? 포구동. 바다 보이는 곳. 진짜요? 응. 집도 팔았어. 다음 주에 등기 넘어가.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저희는요? 애들은요? 저희 보고 어떡하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도 이제 알아서 해봐.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동안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민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가족을 버리고 가시겠다고요?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야. 나로 돌아가는 거야.
너희가 날 버렸던 건 괜찮았니? 저희가 언제 매일 버렸어. 내 무릎이 아픈 줄도 모르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묻지 않고 내 이름 대신 엄마로만 부르면서 유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괜찮으신 줄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내가 괜찮지 않다는 걸. 이제 알았어. 그래서 떠나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방문을 잠갔습니다. 노크 소리가 3번 들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포구동으로 가는 기차는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들이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제 집 밖을 이렇게 멀리 나온 적이 없었을까요?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수평선, 갈매기들이 한가롭게 날아다니는 모습. 역에서 나오니 바다 이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친구 부인이었는데 5년 전 이곳으로 내려와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었죠. 왔구나. 힘들었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게스트하우스는 바다가 보이는 2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제 방은 작았지만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가득 들어왔어요. 짐을 풀면서 저는 웃었습니다. 제 물건이 이렇게 적은데 방이 꽉 찬 느낌이었거든요. 바다 이모가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여긴 자기 삶을 다시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이모도 그랬어요? 그럼. 나도 20년을 시어머니 수발 들다가 여기 왔어. 처음엔 죄책감에 한 달 내내 울었지. 근데 지금은 하루도 안 울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봤습니다. 김수진. 낯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알람 없이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였어요. 놀라서 벌떡 일어나려다가 멈췄습니다. 오늘은 누구의 아침도 준비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저는 다시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아침이 이렇게 낯설 줄이야. 부엌으로 내려가니 바다 이모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은 각자 알아서 먹어. 냉장고에 있는 거 자유롭게 써. 저는 냉장고를 열고 제가 먹고 싶은 것만 꺼냈습니다. 토마토, 치즈, 빵. 민재가 싫어하는 것들, 유나가 칼로리 걱정하는 것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첫 입을 베어 물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맛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제가 만든 음식을 제가 먼저 먹는다는 게 이렇게 감격스러울 줄 몰랐습니다. 바다 이모가 시장 구경을 가자고 했습니다. 포구시장은 작지만 활기찼어요. 생선 장수 아주머니가 고등어를 권했습니다. 한 마리만 사가세요. 저녁에 구워 먹으면 딱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애들이 가시 때문에 안 먹어서요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2마리 주세요. 저 고등어 좋아하거든요. 걸어서 20분 거리에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바다 책방 카페라는 이름이었죠. 주인 여자분이 혼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네, 어떻게 아세요? 여긴 다 알아요. 얼굴 보면. 카페 한쪽에는 책장이 있었고 창가 자리마다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는 것. 이런 사치가 있었구나. 주인분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동네 그림 모임 있는데 오실래요? 매주 수요일 오전에 바다 풍경 그려요. 그림이요? 저는 못 그리는데 다들 그래요. 처음엔. 근데 2주 지나면 다들 화가처럼 그려요. 재미로 하는 거예요. 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언제부터 제 걸음이 이렇게 무거웠을까요? 누군가를 위해 걷고, 누군가를 위해 뛰고,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걸음. 오늘은 제 걸음이었습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무심했어요. 엄마가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연락해도 될까요? 저는 한참을 그 메시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사과는 때로 늦게 도착하죠. 그래도 도착했으면 받아야 할까요?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가끔 안부는 좋아. 다만 내 삶에 간섭은 하지 마. 너희도 너희 삶을 살아. 나도 내 삶을 살게. 보내고 나니 후련했습니다. 용서가 아니었어요. 경계였습니다. 사랑과 의존을 구분하는 선.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림 모임에 갔습니다. 6명의 여자들이 있었어요. 다들 50대에서 70대,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간병을 끝내고 온 분,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사는 분, 우울증으로 휴직한 선생님.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다를 그렸어요. 서툴렀지만 즐거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 그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바다를 산책했습니다. 수요일엔 그림을 그렸고 금요일엔 카페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텃밭도 시작했어요. 바다 이모가 게스트하우스 뒤편 땅을 쓰라고 했거든요. 상추, 깻잎,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매일 물을 주며 자라는 걸 지켜봤어요. 제가 돌봐서 자라는 것. 그게 사람이 아니라 식물이어도 이렇게 뿌듯할 수 있구나. 어느 날 민재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주말에 내려가도 돼? 왜?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렴. 근데 밥은 같이 해 먹자. 내가 차려주는 거 아니야. 민재는 웃었습니다. 알았어, 엄마. 내가 해갈게. 주말 민재가 왔습니다. 손에 짐을 한가득 들고요. 엄마, 이거 다 내가 장봐왔어. 엄마 좋아하는 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뭘 좋아하는 줄 알아? 엄마가 없으니까 알게 됐어. 엄마가 매일 뭘 해줬는지도. 우리는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서툴게, 하지만 함께 점심을 만들었어요. 민재가 양파를 썰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거 매번 하셨어? 응. 진짜 힘들다. 이거.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와 아들이 아니라 두 사람으로 마주 앉은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민재가 말했습니다. 엄마, 유나한테도 전해줄 말이 있어. 우리 각자 살기로 했어. 애들도 이제 컸으니까 각자 알아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 잘 생각했어. 민재가 돌아간 후 저는 바닷가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수평선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다 이모가 옆에 앉았습니다. 후회 안 해? 아니요. 그럼 됐어. 내 인생이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인생. 60년을 살았지만 제 인생을 산 건 이제 2달째입니다. 오늘도 알람 없이 눈을 떴습니다. 제 심장 박동 소리로 깨어나는 아침. 식탁에 앉아 제가 끓인 커피를 마시며 제가 고른 음악을 듣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입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제 인생도 그랬습니다. 밀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중입니다. 오늘 저는 나로 삽니다. 누군가의 엄마도 어머니도 할머니도 아닌 김수진으로. 여기까지 당신이 왔네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울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당신의 이름을 잊고 살고 있진 않나요? 괜찮습니다. 돌아올 수 있어요. 언제든. 떠나는 게 무서울 수도 있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나를 잃은 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당신의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작은 것부터요. 내가 마시고 싶은 커피, 내가 듣고 싶은 음악, 내가 걷고 싶은 길. 그게 당신의 나로 이사가는 날의 시작입니다.